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다시 귀찮아요.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난 솔직히 귀찮아 집에서 하는 거.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근데 그냥 설치한 김에 투네이션 몇 개 하고 갈게요. 머니 톡스. 지불하신 분들 먼저 가야죠.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이분은 7월 28일에 불과 며칠 전에 도네이션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1년 전 GS25 메갈 사건 때 제 영상을 보고 열심히 봐왔지만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Your long-term customer. 아주 롱텀은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제 영상을 봐주셨군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 관해서 제 스스로 수십 번을 생각을 해도 결국 답에 도달하지 못하여 고민 끝에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드필 코리아님 구독자도 많고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좀 있어서 신상 유출에 우려가 되어 개인정보 신경 써주십시오. 오,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분 인싸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아이고 무슨 그런 과도한 호칭을, 그런 고민과는 좀 다른 분들과 고민과는 좀 다른 주제래요. 그래서 조금 길고 지루하더라도 내용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I guarantee you. 그래서 이분은 20살 중반이고요. 제가 어느 대학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나쁜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요. 꿈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갔고요. 야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로맨스 영화 책을 많이 접하게 해주셨는데 그 영향인지 저는 남들보다 이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저 제가 약간 좀 옛날에 20살 초반에 블루필 연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헐리우드 영화 보고 자랐고요. 그래도 좀 90년대 헐리우드 영화 좀 나왔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를 아주 그냥 미치게 만든 게 바로 그 제가 영문학과 다니면서 제가 심지어 연기도 했으니까 더 그렇죠. 그것도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진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은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4대 희곡 중 하나인데 그 작품은 정말 20대 초반에 그 블루필 베라 첨프들의 향연이고요. 그리고 만만치 않게 여자들도 다 눈이 뒤집어져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런 셰익스피어 소네트 이런 거 배우다 보면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합니다. 나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과의 대화는 문제가 없었고요. 15살 때 첫 경험을 고3 누나를 통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학생 신분으로 평균 이상의 경험과 연애 경험을 통해 제 연애관의 나름대로의 철학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대이기도 하면서 성장이 나왔습니다. your textbook. 교과서적입니다. 그래서 경험 횟수로 따지면은 다른 분들처럼 100명, 200명까지 못 만나봤어도 이런 남자 흔치 않아요. 우리 채널에서 흔치 않아요. 원나잇을 포함하여 잡았던 여자 수만 대략 30명까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살이라고 하시죠? 20살 중반인데 30명. You're pretty fine. 저는 보내드린 사연과 같이 평범한 외모에 성인 남자 평균 키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한번 외모를 한번 볼까요? 그렇네요.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무슨 이런 정우성 이런 꽃미남도 아닌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근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긴 합니다. 그래서 신체 스펙에 있어서만큼 내세울 게 딱히 없지만 그만큼 깔끔한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그래서 스테러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특정될까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학창 시절에 스테러스 봤자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고등학생끼리 헤어지면 대부분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성관계까지 이어졌던 관계라서 더더욱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성경험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요, 그 남자한테 좀 더 정서적 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미성년자와 성인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그래. 너무 뭔가 가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에 관한 철칙이 있는데 최소 6등급 이상 여자랑만 연애하라입니다. 제가 사귀는 여자의 얼굴이 곧 남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4, 5등급의 여자보다는 더 어렵고 게임을 해야 만날 수 있는 6등급 이상의 여자들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쁜 여자만 만난다, 제 여자친구는 다들 예쁘다라는 말을 계속 들리게 했고요. 접시 돌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당장 연락하면 섹스할 수 있는 여사친들도 많아서 연애를 하면서 블루필적인 마인드가 들었던 적은 고등학교 1, 2학년 이후로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러분이 미성년자 때 연애가 가능하다면은 많이 해보라고 한 이유가 그건데, 이분은 참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도 면회를 와서 성관계를 할 만큼 여자에 있어서는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분은 진짜 I respect you. 정말 본인의 외모를 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평범하게 생긴 외모인데요, 사진 보니까. 근데 이런 걸 해냈다는 거는 정말 사연자분은 굉장히 다른 요소에서 레버리지를 잘 하신 거예요. 이건 룩무새들이 보면 바로 입을 다물 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냥 구강 구조가 묵념이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도 있으시고요. 여자친구가 더 어리네요. 7.5등급. 지금 여자친구 얼굴을 살짝 가리시긴 했지만
제 눈에 보기에도 미모가 보입니다 지금. 근데 여자친구가 실제로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명인지 얘기 안 할게요.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인스타 팔로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밑에 사진 보니까 딱 얼굴에서 그 예쁨이 묻어 나와요. 얼굴을 이렇게 가렸는데도 대충.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핫 이슈입니다.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히 놔둘 수 없듯 여중 여고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경험이 저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여자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수준이고 원나잇 경험도 2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본인이? 굉장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신경 써서 만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여자친구가 보여준 저에 대한 충성도는 여타 다른 여자와 만났을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도 보일 만한 웬만한 충성도는 제외하고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사연자분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어요. 아니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인스타 계정을 사연자분이 탈퇴하라고 하니까 탈퇴했대요. 당신은 지금 내 채널에 올 게 아니라 저기 프레시 앤 피쉬에 나가야 돼, 마이애미에. 왜냐면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여자친구 보고 인스타 한번 지워보라고 해라 그거거든. 그거를 맨날 싸워요, 여자랑 남자들이랑 거기 프레시 앤 피쉬에서. 이거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리얼인데. 그리고 이게 또 특정될까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함께하고 싶어서 뭔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바꿨습니다. You're a real man. 야, 이거는 내가 우리 사연자분들 중에 나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우리 코리아 마켓 내에서 당신 나름 탑G인 것 같아. 탑G. 여자를 다루는 방식은. 아니 이렇게 생긴 여자한테 그런 걸 얻어냈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진짜 이게 남자가 그렇게 하면은 진짜 같은 남자가 봤을 때도 존경스러워요. 야, 저놈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생긴 여자가 저렇게까지 하지? 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 1년째 규제 중인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 여자친구는 제게 전 남자친구가 찍었던 잭드 영상을 들켰습니다. 갤러리에 있던 건 아니고 엔사 드라이브 앱에 저장되어 있더군요. 네이버를 합시다. 뭐 다 아는데 뭐.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 제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것까지 본 여자를 감정 소비를 하면서 만날 이유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You're a real man. 그러자 제 앞에서 울고불고 무릎 꿇고 본인이 말하길 전 만나기 전에 전부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그런 영상이 있을 줄 몰랐다며 비는 모습을 보고 저도 조금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받아주긴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뒤로 4번 정도 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우리 리얼 톱G 우리 앤드류 테이트 형아가 얘기했죠. 남자들은 이거를 혹시 우리 채널 보고 있는 지금 한 3.9%인가요? 정도 내려왔는데 최근에 남자 구독자들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좀 내려왔어요. 여자 구독자 숫자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런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행운입니다. 이제 남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디스커스팅한지 알겠죠. 앤드류 테이트가 오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리얼 디스커스팅합니다. 이게 달라. 내가 이 얘기해줄게요. 제가 영화 관련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교양 시간에 배운 건데 이 시각적 미디어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 오래된 영화고 천만 영화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볼 바에 차라리 2111을 봤죠. 제가 이렇게 저는 미디어에 있어서 되게 저는 친미파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해운대 영화가 왜 성공했을까요?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천만 배우가 나와서 아니요. 사실 대한민국은요 일본이란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쓰나미라는 것을 딱히 볼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몰입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일본에서 고질라 같은 영화가 나온 줄 아세요? 또는 왜 일본에서 너의 이름은 같은 작품이 왜 나온 줄 알아요? 고질라와 너의 이름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시는 분 손들어서 발표해 봅시다. 내가 지금 마치 좀 PPT 발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질라와 너의 이름은의 공통점은 재난 영화라는 거예요. 고질라가 왜 태어났죠? 기술적인 재난이죠. 일본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 후쿠시마 사태 포함해서 언제든지 또는 화산도 그렇고 언제나 항상 뭔가 무턱대고 찾아오는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너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타쿠 영화다 블라블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영화과에서 수업 시간에 다뤘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영화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과에 있던 어떤 페미 선배 언니 하나가 감히 교수님한테 어떻게 이런 여혐 작품을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냐며 한마디 했다가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기 전에 제가 텍스트 책상을 탁 치면서 작품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자유가 있는 거고 뭔가를 다룰 자유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대학인 것이지. 그런 식으로 특정 이념에 근거해가지고 메카시즘처럼 작품을 검열하고 무엇을 보면 소비하면 안 되고 무엇을 소비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개인의 그런 이념을 타인한테 강요하는 그런 식의 행위는 대학에서 용납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 교수님이 말렸습니다. 아무튼 자꾸 딴 길로 새는데
아무튼 해운대라는 영화가 되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직전에 어디였지? 제가 나라를 까먹었습니다. 저기 IT인가요? IT에서 쓰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어나서 쓰나미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때 아마 대부분. 그 전까지 쓰나미가 뭔지 몰랐을 거야. 그냥 해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때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서 IT가 물에 쓸려가는 거를 한국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좀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커뮤니티에도 되게 많이 돌아다녔고요.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해운대라는 영화가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런 IT 그런 지진에 따른 그런 쓰나미 영상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해운대 영화를 되게 다른 나라 영화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칠광구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외계인들이 한국 정부 막 청와대를 뚫겨 부수고 국회를 뚫겨 부수고 이런 거 여러분 믿겨져요? 왜 안 와닿아요? 한국은 미국만큼 강대국이 아니거든. 왜 항상 외계인들은 미국에 쳐들어오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할까? 왜 그게 우리한테 더 와닿을까?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남자들은요 자기 여자친구가 사실상 그 전에 남친이 있었고 그래 뭐 잡았겠거니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은 그거를 또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게 전 남친과의 관계 영상을 들킨 거랑 절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그렇겁디다 하는 거랑 시각적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도 4번 정도 더 헤어지자고 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는 여자친구를 보니 저도 좋아하는 마음이 사실이라 다시 만나긴 했지만 이게 관계가 지속되어도 괜찮은지 제 자신에게 의문입니다. 앤드류 테이트가 말했던 예쁘고 입 닥치고 있는 여자의 기준도 충족하고 앞서서 말했던 충성도 부분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결정과 명령을 내려도 전혀 군말 없이 잘 따르는 여자입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흐트러지고 저에 대한 충성도가 흐트러지면 그때면 뭐 저도 놓겠지만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선 이게 괜찮은 관계일지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섹스 영상을 봤는데도 충성도만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게 괜찮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자친구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갤러리에 남아있었다면은 일단 제가 앞서 얘기한 얘기를 좀 더 보충을 하자면은 물론 사연자분은 아까 글 서도 얘기했죠. 여자친구와 원나잇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근데 그게 당신을 역겹게 만들진 않았어. 그렇게까지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역겨운 겁니다. 일단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연자분은 굉장히 강한 프레임을 장악하고 있는 남성이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굉장히 서미시브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또 댓글에서 막 난리가 나요. 우리 이제 레드필 이제 석사까지 올라오신 분들 계세요. 이제 우리 댓글 보면은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많은 레드필러들을 여러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난 수개월간 노력을 한 건데 많은 남자들이 레드필적인 어떤 관점을 가질수록 좋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들은 굉장히 하이밸류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정말 하이밸류 메일이 아니면 결혼이 안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사실 예식장에 가가지고 비싼 스테이크를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무슨 뭐 연예인 결혼하나 봐. 막 뮤지컬 배우도 와서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나더라고. 옛날에 영영학과 생각나서 좋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빔 프로젝트의 그 신부가 되는 사람 길게 갈 것도 없이 한 20대 중 한 1년만 대학교 시절 중 한 1년만 빔 프로젝트에 쏴줘도 그 결혼 한 절반 이상은 파경을 맞을 겁니다.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좋은 여자는 안 들킨 여자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 좋은 여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자는요 정말 필요 이상으로 우리 사연자분한테 많은 것들이 과거가 노출돼 있을 뿐이에요. 마치 앤드류 테이트가 말하듯이 맞박의 관계 횟수가 써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뿐이지 이 여자가 만약에 일반적인 여자들이 숨기듯이 숨겼으면은 이 여자는 제가 완전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하이밸류 걸 이 여자 괜찮다, 이 여자 아주 쩝니다, 아주 멋집니다 라고 다 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런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뭐 이 여자는 뭐 쓰레기입니다, 차세요, 버리세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다른 여자들은 안 들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외모를 갖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사연자분이 뭔가 판결을 내릴 때 그런 걸 감안을 하고 감형 사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우영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12화의 사고를 쳐버려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유튜브에서 우영우를 비판하는 최초의 유튜버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 그냥 비판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이제.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지순례 할 수 있는데 좀 더 부지런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연자분이 이 여성은 사연자분한테 많은 걸 오픈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원나잇 경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사연자분의 과거를 여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사연자분의 이름을 뭐 문신으로 새기겠다, 인스타그램 지우겠다. 사연자분 일단 이런 걸 해낸 사연자분이 정말 대단한 남자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사연자분 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 저는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연자분의 프레임에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가 그 네이버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들어있는지 까먹고 지우지 못했다라는 말에 나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그 말이 급조된 거짓말이라거나 사연자분을 속이고 몰래 그 전남친과의 그런 관계를 보관하려는 그런 알파 위도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땐 지금 당신이 이 여자의 알파 고스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심지어 이 여자 과거에 알파 고스트가 있다고 해도요, 당신은 그걸 덮어쓰기 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단 말이야, 내 얘기는. 오히려 당신이 이 여자랑 차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랑 만나는 그 다음 남자가 이제 문제야. 뭐라 한 몇 년 후에 나한테 또 사연을 보내겠지. 근데 아무튼 간에 엔드라이브라는 건요,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네이버 아이디가 3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나눠서 아이디를 쓰는데, 용도별로. 그 중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아이디가 이제 엔드라이브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학교 과제를 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가끔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 아이디에 오랜만에 접속해 보면은, 아이씨, 과거에 내가 이런 사진을 저장해놨었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 막 그런 역사적 사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이게 뭐 어떻게 연동을 잘 해놓으면 자동으로 엔드라이브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알파 고스트라는 관점에서 그 남자의 사진을 저장했다면은 그거는 정말 바로 직결 심판, 직결 처분, 직결 총살을 해야 되는 관계를, 그런 레벨인데, 제가 봤을 때 본인도 모르게 엔드라이브에 들어갔고, 본인도 뭐 그 여자도 미쳤겠어요? 알고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사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정황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사진을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했으면은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항상 댓글에서 여러 댓글러들이 해주신 말씀이신데, 우리 솔직히 초밥집 가서 초밥 주인장 알잖아. 그 남자 초밥 주인장 집에 가서 야동 보고 그 손으로 DDR 할 거고, 화장실 가서 닦을 거고, 코 팔 거고, 알잖아요. 알잖아. 그러면 우리 그런 거 다 의식하면은 우리 남자들하고 악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른손으로 악수하는데, 이놈 어제 딸 잡았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해요? 그런 거 다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 번쯤은 저는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부분이었으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여자의 모든 행동, 저는 외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다들 너무 100점짜리예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여러분, 여자는요, 웬만하면 남자와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애인이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을 fucking 알파로 보는 거예요. 진짜 알파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 저는 당연히 저는 미쳤다고 내가 뭐 쇠고랑 차려고 그런 게 있다 해도 나는 절대 유출하지 않겠지만, 내가 조심한다 해도 뭐 핸드폰이 해킹당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핸드폰 잊어먹었을 때 유출될 수 있는 거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전 남친과 그런 식의 관계 영상을 찍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 여자는 자기가 알파로 인정하는 남자의 프레임에 굉장히 들어갈 준비가 된 굉장히 페미닌한 여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은, 솔직히 저는 난 솔직히 이 여자가 나한테 사연을 보냈으면은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 솔직히 이거는 사연자분이 요구하는 것보다 여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요청을 한 게 맞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넘겼을 거냐 하면은, 나 대신 오빠랑 찍겠다. 오빠랑 찍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오빠랑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고. 물론 여자 입장에서 그게 또 쉽지도 않겠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자기가 약간 좀 그런 미친 물란한 여자가 된 판국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 자체도 여자 쪽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여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좀 참작이 될 만하지 않을까요? 사연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다른 요소들을 보건데 너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연자분 이거는 그냥 알아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게 막 우액하고 막 역겹고 이런 거 알겠는데, 직접 눈으로 봐버렸으니까 그거를. 직접 눈으로 봐버렸잖아. 진짜.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상상만 해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뭔지 알 것 같단 말이야. 물론 직접 당하진 않아서 그거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은 상상하면은 약하게 상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댓글 보면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은 되게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한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번에 뭐 건물도 있고 뭐 그런 식의 한 구독자 있을 때 뭐 댓글로 당신이 뭐가 알파냐, 당신이 어떤 식으로 뭐 도대체 뭐 사업을 뭐 물려받은 거냐, 재산 물려받았지, 내가 봤을 때 너 되게 베이드라 첨프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남의 얘기는 쉬워요. 근데 내 얘기가 되면 정말 어려워요. 난 사실 나한테 답정너 사연을 보내는 분들 심리를 이해하는 게 나도 그렇거든. 이래서 훌륭한 리더들은 참모진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일이 되고 나랑 이해관계가 얽히고 나랑 어떤 것이 얽힌 사건이면은 명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장기를 둘 때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놈이 더 잘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좀 잘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나 뭔 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심지어 저도. 그게 차라리 안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경영 컨설턴트 같은 회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회사 보면은 그 경영 컨설턴트 회사가 뭐 지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사업을 해본 기록도 없는 애들인데 이상하게 사업을 해본 기록이 있고 뭔가를 해낸 그런 것들을 달성한 실제로 해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내고 경영 컨설턴트를 받잖아요. 그게 왠 줄 알아요? 당사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본인 기량이 뛰어나도 그게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거나 뭔가 공포가 생기게 되거나 뭔가 상실에 대한 공포든 손실에 대한 공포든 공포가 생기게 되면 그게 이성적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성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댓글 다신 분들도 어떤 뭐 이런 식의 뭐 굉장히 알파처럼 또 이분은 되게 마인드에서 게임에서 굉장히 알파인 분이고 저번 사연이 이제 스테러스와 머니사 알파인 분인데 그런 분들을 너무 그런 식으로 까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난 남자도요 정말 앤드류 테이트처럼 그런 막 선천적으로 약간 좀 이게 기질이 완전 다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자기 문제라면은 이성끈을 놓게 돼 있습니다. 특히 뭐 댓글에 누가 해주셨듯이 남자도 성관계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애착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게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정적인 걸 배제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연자분 이거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 인정합시다. 알잖아요. 예쁜 여자들 이전에 다 관계 있어요. 다 누군가랑 했어. 천이 아닌 거 알잖아. 근데 재수없이 그게 시각적으로 사연자분이 봐버렸을 뿐이야. 시공간을 열어가지고 봐버린 것이지 이게 동시간에 일어난 불륜이 아니잖아요. 동시간에 일어난 바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조금만 정신줄을 잡고요. 좀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